자, 오늘의 코스피. 자, 오늘도 코스피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5,250포인트대까지도 이제 진입을 하였죠. 어, 뭐 일단 시장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장중에 좀 밀렸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여서 플러스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코스피 참 대단하다 그죠?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는데 자 일단은 뭐 내일 정도가 이제 또 1월의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월봉이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이번 달도 월봉이 굉장히 크죠 이제 일단 아유 엄청나게 껑충 뛰어 올랐다 그죠? 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뛰어오른 월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주봉을 보더라도 뭐 계속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주봉만 보더라도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을 줄 모르는 코스피의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또 반도체주들의 어떤 상승 힘입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자 일단 좀 아유 근데 반도체주들이요 실적이 엄청 좋았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또 특히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이제 그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8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서 곧 또 90만 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번 장 대단하자 그죠? 일단 뭐 반도체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반도체가 진짜 뭐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반도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뭐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사실 또 예측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은 자, 하이닉스를 볼게요. 하이닉스도 보면은 지금 자, 이번 장 참 중요한 원리들이 이 반도체주들이 또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 하이닉스 보시면요. 늘 보면 올라올 때마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제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자, 근데 많이 올라온 게 결코 올라온 것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죠. 네, 어서 오세요. 결코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는요. 또다시 신고가 이제 90만 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어때요? 늦었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없다 하면은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유, 근데 지금 보세요. 하이닉스 진짜 잘 가죠. 아니 뭐 영업이익이 4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작년 있죠.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요.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0%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초로. 자, 근데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시세를 공부를 하고 가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는 시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가는 시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고 한정을 짓지 말라. 자, 한정을 짓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못 갈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이 하이닉스라는 종목도요, 못 갈 것 같다. 뭐 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상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종이 있기는 있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꽤 많이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이만큼 당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이제 저기 5월 달 이쯤에서 이제 또 출발을 하였죠. 상승이 있다가 이제 조정하고 또 다시 신고가가 나면서 이제 35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자, 이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를 잘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이번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러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꽤 보이죠. 아, 이거 너무 달아나가지고 이거 따라가기가 참 곤란하다. 어,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어때요? 사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사가지고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어, 강세장일 때는요, 수익이 날 때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분들을 잘 보시면은, 자 하이닉스를 잘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때 눌림목 때 잘 샀어요.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자 이거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빠질 거야. 빠질 때 좀 챙겨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하이닉스도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좀 빠지네요. 자 요렇게 마침내 이제 음봉이 탁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이탈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어이쿠, 이만큼 주고 있을 때 다시 내려오기 전에 요 정도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요거 먹고 챙기자, 요거 먹고 챙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정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죠. 자, 조정이 올 거니까 이제는 여기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따라가지는 못하다가 조정이 오니까 이제 이때 좀 시작되었네. 그럼 또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충분히 들어올 때, 충분히 싸게 이렇게 내려올 때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많이 깎아주질 않아요. 자,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또 달아나 버리죠.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달아나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거 보고 지레 판 사람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게 되니까 괜히 팔았죠. 아이 괜히 팔았네.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 버리네. 이렇게 되어 버리겠죠. 예, 이참 강세장이 이래서 까다롭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가지고 있는 사람도 애매한 것이 내려오네. 모처럼에 먹은 거 읽기 전에 챙기자 해서 팔았더니 더 가버리고, 그리고 사야지 하는 분들 있죠. 사야지 하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면은 나 살 거야. 좀 더 많이 눌러줘. 더 눌러줘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사야 될 사람들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살짝 눌러주는 듯 하지만 빠지지 않고 곧장 돌아서 버리죠. 곧장 돌아서 가지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판 사람도 억울해. 좀 더 눌러주면 사야지 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또 놓쳐가지고 억울해. 45만 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장은요. 어, 자칫 잘못하면요. 이래저래 오르거나 내리는데 대해 가지고 다 애매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같다 생각하는데 안 깎아주죠. 자,
그리고 이제 잘 가던 주식이 또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정체되고 있죠. 안 가네. 근데 밑으로부터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어때요? 여기 여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여기죠. 여기. 자, 이제 하이닉스가 마침내 많이 못 가, 이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와 가지고 또 올라왔으면 또 당연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또 보면 어때요? 이제 하이닉스 다 갔는가? 이게 저기 60만 원까지 올랐네.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한 20만 원.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거의 뭐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이제 6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구나, 많이 올라서 이제는 더 갈 수 없을 거야라고 단정 지으는데 어떻습니까? 조정은 있지만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때요? 계속해서 가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상승. 여기 다소 애매했죠. 여기는 또 애매했는데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와. 내려오더라도요. 일정 부분 이렇게 조정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이닉스도 이렇게 크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상승을 다 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기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어때요? 지금 이제 80만 원, 90만 원을 바라보는 데선 어떻습니까? 하이닉스가요. 아직까지도 많이 갔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표들을 볼 때 꺾이는 신호가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있죠. 이 하이닉스가 이제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은 자, 우리 요번에 보면 코스닥도 갑자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굉장히 땅 하고 이제 뛰어 올라왔죠. 뭐 일주일 사이에 10% 지수가 뭐 10% 이상 움직입니까? 엄청난 장이거든요. 엄청난 장. 자, 엄청난 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요.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6천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요. 이러한 역대급의 매수가 나오는 것은 정말 드물거든요. 진짜 드물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코스닥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코스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서 신고가 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은 어때요? 물론 이렇게 1150까지 밀어 올리기는 하였지만은 오늘은 어떻습니까? 잠시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은 아무튼 시가로부터 아침 시가로부터 이제는 뻥 올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 3일 동안은 엄청 크게 올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전 같으면 코스닥 많이 올랐어. 야, 단번에 단기에 저렇게 오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코스피가 오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내일이라고 해서 안 내려오는 법은 없어요. 일단 살짝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코스피가 여기에서 이제 신고가 났죠. 3,400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 고점 있죠. 약 3,300 근처. 거기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돌파를 하였는데
여기 주춤하잖아요. 더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히는 것 같죠. 자, 이제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여기서. 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3천 근처에서 그죠? 3천 근처에서 3,400까지 이렇게 올랐으니까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다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막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것 있죠.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못 가는 모습들이 여기 있어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네요. 자, 여기도 그렇죠. 잠시 코스피가 오르다가 여기서 한번 딱 내려옵니다.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3,500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더 눌러줘야지. 더 많이 눌러줘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사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딱 하루입니다. 하루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돌아서 가지고 또 상승이 나오고 있죠. 또 상승. 자, 여기를 잘 보십시다. 여기는 단기 이격이 맞아요. 코스피가 10% 가까이 상승했던 그런 단기 이격이 맞는데 눌림이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이 눌림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 안 나오죠. 단 며칠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밖에 안 나와요. 여기. 그래서 신고가가 났다. 신고가가 난 자리인데 거기서는 많이 눌러야지 하지만은 우리가 교훈으로 볼 때 여기서 그렇게 누르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뒤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급등해서 또 올라가는 그래서 4천을 돌파를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골드빈님? 야, 주식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야, 정말 좋을 때 오셨네요. 보통 되게 고점이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지금 2개월 정도 됐으면 진짜 좋을 때 오셨네요. 좋은 기회인 만큼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지금 코스피도 그렇지만은 그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게 되죠. 아이, 저거 사야 되는데 또 못 샀네. 아이, 저기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못 샀네. 아니면은 자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싸다는 이유로 자꾸 저기 아래에 있는 종목을 보게 되거든요. 추세도 없는 거, 추세 약한 것,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올라올 거라는 이유로. 근데 아닙니다. 이번 장에는요.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강한 쪽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강한 쪽에. 자,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이격이 났죠. 좀 이격이 난 모습이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꽤 많이 올랐거든요. 좀 속상하시죠? 너무 이렇게 뛰어나가 버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기회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물론 진작에 잡았으면 좋았죠. 우리 여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엄청 올라 버렸습니다. 솔브레인도요 이번에 신고가 여기 났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출발할 때 샀거든요. 솔브레인을 지난 솔브레인을 그 전에도 샀었지만은 최근에 산 건 이제 또 지난 주쯤인가 그때 샀었어요. 꽤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꽤 이렇게 상승을 하였거든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단숨에 뻥뻥 뛰어나가 버리니까 자꾸만 어떻습니까? 아, 저것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놓쳤다. 또 이번에 기회가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코스피 있죠. 신고가 났을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마침내 고점에 이제 느낌이 살짝은 나는데 많이 깎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코스닥도 한 올선 내지는 어쩌면 올선 살짝 깨는 정도의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온다면은 마이너스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요. 문제는 너무 많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많이 기다리게 되면 거기까지 오지 않고요. 또 휙 돌아가 가지고 또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멈칫하고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 음봉이 살짝 들어올 때가 지나고 보면은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합니다. 코스닥은요 아직까지 늦은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니에요. 뭐 코스닥 3천도 가보자 했는데 3천이 간다 못 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코스피가 상승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만큼 일주일 새 10%면 꽤 크긴 합니다만은 이만큼 상승해놓고 끝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 보세요. 월봉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만들어진 건데 일주일 사이에 주봉이에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짝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코스피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여기 살짝입니다. 그러고는 뻥 하면서 갔죠. 그래서 이 조정을 잘 안 해요. 조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조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나면은 제법 상승폭에 대해서 제법 눌러버리죠. 뭐 3분의 1 내지는 절반을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자리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은커녕 정말 조금밖에 조정을 안 한다라는 거. 그나마 시장이 이렇게 쉬어가니까 이런 부분인데 상승을 타고 있을 때는 진짜 뭐 조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 나고 조정이 작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이 작다라는 것은 어때요? 적게 누른다는 것은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적게 누르고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원리로 본다면은 작게 누르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반대로 많이 누르면 안 됩니다. 많이 누르면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작게 누르는 종목들을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물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이미 매수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우리가 그 주식에서 고소 공포증을 좀 벗어납시다. 어, 주식에서의 고소 공포증.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고 싶은데 고소 공포증 뭐예요? 고소 공포증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들들 떨리고 막 무서움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롯데타워 가보셨습니까?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일 높잖아요. 거기 가면은 전망대 가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죠. 꽤 높거든요.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거기 내다보는 것만 하더라도 아찔하죠. 아찔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그 전망대 바닥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내려다보고 막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험하게 실이 거기 왜 올라가요? 바로 이 두꺼운 유리판이라는 지지죠. 바닥이 깨지지 않고 나를 잘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유리가 있다. 여기 지금 유리판이 이렇게 있다. 라는 생각보다는 바닥을 보는 거죠. 바닥을 의식. 바닥을 의식해 가지고 아이고 지금 어 높이가 몇백 미터, 500m나 되어지는데 바닥으로부터 보니까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소공포증이거든요.
고소공포증은 항상 바닥으로부터 내가 많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어때요? 지금 그 바닥 전망대 뭐 다른 것도 똑같고요. 내가 있는 이 전망대 또 이 유리판이 깨지지 않은 것이다. 즉 좋은 지지가 되어지는 지지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심하고 올라가서 밑을 내다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도 그러한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아래로부터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 맙시다. 아래로부터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 주식에 있어서의 고소 공포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고소 공포증. 그래서 주식에서의 고소 공포증을 느끼는 순간 어떻습니까? 얼어붙게 되죠. 바닥으로부터 너무 높다 무섭다 느끼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떨리고 몸이 쫙 경직돼 가지고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 주식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올랐는데 부담스러워하면은 경직되고 얼어붙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수가 잘 안 되잖아요. 굳어져 버리고 얼어붙으면 매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있다. 여기도 보세요. 지지가 되잖아요. 뭐 누를 때 한 쌍바닥 정도 확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매수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매수를 할 시장이 지금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닥을 의식하면 못 사요. 그래서 바닥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지지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니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니콜라스 다비스도 그랬잖아요.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이 어떤 겁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더라. 주가가 움직이다가 상승하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어땠습니까? 상승을 멈추고 이렇게 횡보하죠.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지만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죠. 여기를 박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박스에서는 니콜라스 다비스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못 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 불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못 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바닥으로 또 이만큼 이격이 났으니까 빨리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안심하고 기다리다가 박스가 돌파되어지면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뭐 포지션이 없다 하더라도 박스가 돌파한다면 매수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니콜라스 다비스가 이야기한 박스 이론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더 갈 수 있을 거가 아니라 안심하고 있고 또 상승이 나온다면 없다 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식에서 고소 공포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보면요. 뭐 누구나 이러한 공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포심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은 지나친 그런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강세장님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어 있다. 사실은 종목들 좀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많이 부담스러운데 하지만은 가고 있다, 잘 내려오지 않는다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가고 또 가고 계속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믿어야 됩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그 종목 시장의 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를 썼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이번 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일단 아래로부터의 그 이격에 대한 공포 있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습니까? 로봇주들 상당히 올랐죠.
음. 한 주, 지난주 뭐 요 근래에 어쨌든 한 몇 주 동안은 로봇주들의 그런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주 돋보였는데 오늘은 또 증권주들이 막 오늘은 폭발을 하였죠. 증권주들 가히 뭐 엄청난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세요. 키움증권 보세요. 키움증권도 사실은 이런 종목도 어때요? 잘 조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불과 한 여기서 키움증권은 여름에 이제 여기서 좀 빠지긴 했는데 근데 상승에 대해서 보면은 별로 안 빠지고 있죠. 많이 안 빠진 거죠. 그리고 은근히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추세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좀 지루했죠. 지루한 것 같지만은 사실 추세는 살아있고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이고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키움증권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10만 원 조금 위에서 이렇게 있던 종목이 30만 원까지 올랐는데 야 그러면 얘가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오름세를 가진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오늘은 완전히 증권주들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키움증권이 신고가가 났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보면은 4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미래에셋증권 대단하다 그죠? 오늘 무려 15%나 오르네요. 미래에셋증권도 우리가 저기 작년 4월 달부터 이렇게 봤던 종목입니다. 봤던 종목인데 물론 여기까지 이제 조정이 있었는데 아이 여러분 여기 좀 잘 생각해야죠. 우리 증권주도 보시면은 여기서 오를 때 어떻습니까? 증권주가 괜히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죠. 증권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시장이 움직이면 항상 같이 움직여 주지 않습니까? 시장이 움직이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올라오죠. 코스닥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증권주들을 갈 수 있겠구나. 증권주들도 또 약발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증권주들도요. 여기서 보면 하여튼 이 증권주들은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는 역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인 것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같이 어때요? 박자를 맞춰서 증권주들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에다가 최근에 코스닥이 불이 붙으니까 더 어때요? 더 크게 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증권주들도 보면은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다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다 왔을까요? 과연 다 왔을까? 다 온 건 아니죠. 다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미래에셋증권이 옛날에 대우증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가만히 보시면은 요즘 뭐 저기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미래에셋증권도 보면은 여기인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보세요.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꽤 큰 상승 시장이 잘 될 때 보면 큰 상승을 합니다. 저기 바닥이 2000년대잖아요. 2000년대 종목이 3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여기도 뭐 10배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여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때 강세장이거든요. 2000년대 강세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혀 어색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시장의 작년 4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살아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한 거. 그래서 시장이 좀 뜨겁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그 속에서 주도주를 찾아야죠. 주도주를 찾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아, 주식 시장과 연관성 있는 이런 증권주
반드시 같이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금융주, 뭐 지금 로봇주도 있지만은 금융주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좀 잘 해놓았었거든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잘 간다 그죠? 그래서 로봇주들은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의 대로 그리고 증권주들은 이제 증권주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이제 이러한 원리들을 알게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더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보려고 하면은 어쨌든 작게 누르고 이제 많이 나가야 됩니다. 작게 누르고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는요. 참 공부할 게 많은 이번에 공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진짜 잘 안 깎아줍니다. 잘 안 깎아주더라. 그래서 너무 올라갔다 너무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가 난다면은 없다 나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가 난다면 어때요? 따라 붙어야 됩니다. 너무 큰 이격에 대해서는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얘가 요즘 좀 지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신고가 나고요. 그러한 종목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가히 따라 붙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보자고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한 주만 좀 사보자. 잘 안 되는 사람, 잘 안 되는데 자꾸 왜 안 돼, 왜 못했느냐 탓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 탓하면 안 되죠.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뭐 한 주 정도 사가지고 혹시 빠지더라도 한 주 빠지는 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한 주라도 좀 사서 연습을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 주라도 좀 사보셨나요,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보셨나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이 주식 시장은 실전과 같아 가지고요. 당장에 큰 돈 들고 들어가서 진검승부하면 다 죽습니다. 다 깨집니다. 근데요. 작은 돈을 가지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감각을 느낌을 좀 이렇게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역시 작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가지고요. 사보는 거예요. 무섭지만 한 주 정도 사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좋은 종목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좀 더 이제 많이 사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요 철저하게 이렇게 가는 종목, 센 종목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은 잘 안 깎아준다는 거. 잘 안 깎아주는데 또 나간다 할 때는 어때요? 이격을 의식하지 말라. 이격을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회원님 보니까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가 너무 좋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식도요. 이 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패하는 경험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참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식을 입문하게 되면은 너무 뜬 거 있죠. 아니 출발해서 가는 건 좋은데 결과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와가지고 이제 고점을 향해 가지고 있는데 그 고점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깨지죠. 빠지는 거. 빠지는 거 보면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서 샀다라는 것을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저기 밑에 있는 것만 삽니다. 밑에 있는 것만 사요. 근데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편견을 가질 필요 없고 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막 하락하는 경험, 바닥에서 아픈 경험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참 유리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결달아 딱 가기만 하면은 어, 정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별로 안 빠지고 별로 안 빠지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더라. 지지가 되고 있더라.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더라면은 어, 잘 지켜보세요. 지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움직임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막 저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 움직이는구나. 그럼 사보자. 움직이면 사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안 그러면 못 사요. 음. 그렇죠. 가는 놈만 갑니다. 이번 장에도요. 가는 놈만 가요. 보니까. 그 일찌감치 상승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저거 말 보여드렸잖아요. 저기 어, 키움증권 같은 거,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 그죠? 이런 종목이 계속 가잖아요. 아이, 증권주들도요, 못 가는 놈은 못 갑니다. 저기 밑에 막 들어놓은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종목, 움직이는 종목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요즘 보면 은행주들도 어떻게 보면 요 앞서부터 좀 올라왔거든요.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도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긴 하는데 근데 또 잘 보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음, 센 종목들을 보면은 요거 보세요. 한국금융지주 더 나가죠. 한국금융지주도 그 지주사 은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잘 나가잖아요, 이게. 더 크게 나가죠. 오늘 오히려 9%씩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한국금융지주도 저기 이제 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특히 나가기는 한데 근데 이거 보세요. 올라가는 것이 앞서 보신 것보다 조금 더 탄력이 좋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더 잘 간다고요. 센 종목이 더 잘 간다고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센 종목들을 자꾸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센 종목은 비싸요. 비싸고 자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그렇지만은 그러한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물론 뭐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합니다만은 특히 이번엔 좀 코스닥 역시 좀 주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많이 주시를 해보시는데 물론 뭐 연속해서 확 따라난 걸 지금 따라가라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또 모르죠. 뭐 조금 사보고 혹시 모르니까 계속 가니까 조금 사보고 또 내려올 때 좀 사서 좀 쭉 보유한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죠? 그렇게 봐도 되고 정 이제 불안하시면 조금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내려올 때 그때 떨지 말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코스닥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다. 물론 코스피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은 특히 특히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번 한 주 사이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주 사이에 많이 오르기는 하였는데 너무 뛰어나가 가지고 이거 좀 부담을 느낀다.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닌데 진짜 살짝 기회를 줄 거예요. 그 살짝 주는 기회가 정말로 절로의 기회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처럼 우리가 잘 가게 될 텐데 그래서 뭐 이러한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될 수 우리가 여기서 좀 보면서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때 특징,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것을 좀 잘 이해하고 아무튼 우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벌려요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작년이 코스피가 상승폭은 컸지만은 오히려 그 기회적인 면에서는 올해가 더 낫거든요. 실질적 수익이 더 잘 나고 있고 왜 골고루 올라오니까 잘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자꾸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격을 의식하지 말자. 너무 밑에서 올라온 거 너무 높아 하는 것보다는 지지가 되면은 더 갈 수 있구나. 더 간다면은 또 한번 사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혼자서 아직까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은 혼자서 너무 이제 연습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버리면은 오히려 기회가 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혼자서 하면 시행착오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시행착오를 하기보다는 옆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해서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겠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혼자서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주식을 보는 눈이 좀 더 필요하고 또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이 대응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우리 뭐 VIP 방송에서는 이제 시세에 대한 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제 주식이 움직일 때의 어떤 모습들, 특징들 있죠. 이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학습해 나가면은 훨씬 더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좀 버겁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아직까지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데요.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은 그 기회라는 것은 또 편안하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가 되어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때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뭐 시장은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하고요. 자,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또 다 되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서 내일 아침 9시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라 계산된 용기, 근거가 있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